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주요 문항 심층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 8, 9, 13, 17, 19번 총 9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번입니다. 가다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자, 무슨 암이 분포하는 지역?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구나.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석회암의 무슨 작용? 용식작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나는구나. 자, 용식이라는 게 뭡니까? 물리적 풍화야, 화학적 풍화야? 화학적 풍화죠? 그러면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려면 건조해야 돼요? 다습해야 돼요? 다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봅시다. 석회동굴 내부에 만들어지는 가는 그림을 보니까 뭐야? 석순이 되겠죠? 석순은 유럽의 과거 문헌의 그림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 지형 외에도 이렇게 불뚝 솟아있는 게 뭐죠? 네, 그렇죠. 탑카르스트가 되죠. 탑카르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싱크홀처럼 푹 내려앉은 지형이 뭐죠? 싱크홀, 즉 돌리네가 됩니다. 그래서 다는 뭐다? 돌리네. 자, 기억선지 볼게요. 가는 강수량이 적은 건조 지역 아니죠.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들은 습윤한 지역에서 발달하겠죠. 자, 니은 볼게요. 자, 나의 봉우리는 주로 암석의 차별적 용식으로 형성된다. 맞죠? 차별적 용식으로 인해서 용식되지 않고 남은 것만 이렇게 탑 형식으로 남은 게 탑 카르스트가 되겠죠?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그러니까 디귿선지를 학생들이 조금 많이 골랐어요. 디귿선지. 자, 토양 속 수분의 결빙과 융해에 따른 분급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쵸?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나는 구조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카르스트 지형과 완전히 동떨어진 설명이 됩니다. 구조토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나아다. 탑카르스트와 돌리네가 나타나는 지역에는 붉은색 토양이 주로 나타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자, 기반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기반암에 의해 형성되는 거를 우리가 간대토양이라고 하죠. 간대토양. 자, 간대토양에 뭐가 있을까요? 간대토양에는 자, 무암 지대에는 무슨 토가 있을까? 검은색 토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카르스트는 적색 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 성대 토양은 자, 보면은 자, 열대 기후는 어떻습니까? 척박한 라테라이트 토, 적색 토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온대 기후는 갈색 토, 그 다음에 냉대는 회백색 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스텝 기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옥하죠. 체르노제, 그죠? 프레리토. 그래서 스텝 기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양 정리를 해 줍시다. 넘어갈게요. 4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국가의 품목별 상품 수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온 거 볼게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단골 국가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가볼게요. 기계류, 의류, 섬유, 직물들이 눈에 보이죠? 어떤 공업 상품이죠? 자, 경공업이죠, 경공업. 주로 경공업. 그다음 나를 보면 기계류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자동차, 정밀기계, 철강, 화학제품. 주로 경공업보다는 중화학 공업의 상품 수출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탄과 파묘가 보이죠? 파묘. 그 다음에 라는 석탄과 더불어서 육류 이런 것들이 농축산물이 보이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론하면 경공업이 발달한 것은 가가 중국이 될 것이고 나는 주로 중화공업이 발달했죠. 선진공업국인 일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파묘 수출이 많은 인도네시아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석탄과 더불어서 농축산물 수출 비율이 높은 라는 호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호주의 이제 구조를 따져보면 산업 구조는 선진국과 같이 3차 산업 비중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산업 구조는 전형적인 선진국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출 구조를 보게 되면 선진국형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도국형을 띠게 돼요. 왜냐?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원자재나 농축산물의 수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석탄과 육류 보이죠? 그죠? 이렇게 원자재나 농축산물의 개도국형 수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과 더불어서 공업국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주 나오는 국가들. 유럽에 독일 있죠. 독일, 그 다음에 자 멕시코. 나프타 체결 이후에 마킬라도를 형성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중국은 일본보다 GDP가 많죠. 정답 바로 1번이 되시고 2번 일본은 인도네시아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 어떻죠? 총인구? 전세계 국가별 총인구 중국, 인도, 미국, 인도 이렇게 되죠?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나 3번 다는 나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그러니까 도시화율은 뭐랑 비례합니까? 그죠? 산업화 수준과 비례하죠. 산업화 수준. 자, 라는가 보다. 호주는 중국보다. 석탄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그죠? 자, 우리가 수출량은 호주가 더 많습니다만 생산량은 어느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그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 많고 그 다음에 가에서 라중 2차 산업 생산액은 일본이 가장 많을까요? 아니죠. 2차 산업 생산액을 어떻게 구할까요? 2차 산업 생산액 GDP에다가 2차 산업 퍼센티지를 곱하면 되는데 중국과 일본이 어쨌든 다 공업국가야. 근데 GDP는 어디가 더 많아? 중국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2차 산업 생산액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더 많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후 문제. 자, 특징은 기온 강수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지도가 안 나왔어. 지도가 안 나온 게 특징이죠. 아이고. 지도가 없다. 그래서 월 평균 기온이랑 시기별 강수량, 계절별 강수량.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뭐부터 따져야 될까? 자, 먼저 남반구와 북반구 기온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강수량 500ml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통해서 수목기후인지 무수목기후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애가 나올 거야. 최나널 평균 기온을 통해서 상대적인 기후를 파악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반구야. 왜? 7월의 기온이 내려가잖아. 남반구고. 그죠?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대 기온은 아니네. 그리고 강수량 볼게요. 일단 500ml가 넘으니까 수목기온. 근데 계절별 강수 패턴 보니까 어때? 아, 고르구나. 아, 그래서 강력하게 이 A는 뭐라고 추론할 수가 있을까? A는. 자, 어디다 적을까? A는 서한해양성 기후구나. 근데 북반구에 있어? 남반구에 있어? 남반구에 있구나. 그래서 A는 서한해양성 기후인데 남반구에 위치했다. 그 다음 B를 보면 B를 보면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북반구에 있죠. 북반구에 있는데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열대기후 아닌데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근데 강수 패턴 보니까 어때? 500ml가 돼야 안 돼?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건조기후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 그리고 아까 하나 이제 빠뜨린 게 22도도 봐줘야 되죠. 22도. 네, 22도보다 높으면, 그죠? 온난 수면 기후고. 22도보다 낮으면 서한양성 기후가 되겠죠. 자, 그다음 C를 보면 C 같은 경우는 어때? 최하늘 평균 기온이 거의 뭐 영하 20도야. 근데 최나물 기온이 몇 도야? 20도가 넘어. 그러니까 연교차가 거의 40도야. 강수 패턴 봅시다.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데 여름 강수 집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C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구나. 추론할 수 있고. 그다음 D 같은 경우도 거의 C처럼 북반구에 있으면서 추워. 겨울이 추운데 최나물 기온이 몇 도가 안 돼? 10도가 안 되죠. 아, 그럼 무슨 기후구나? 툰드라 기후구나. 툰드라 기후. 그래서 D는 툰드라 기후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A의 원주민들은 주로 술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 이거 뭐야? 툰드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다음 B에서는 커피, 카카오를 제외한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 뭐죠? 주로 열대 기후에서 행해집니다. 열대. 그다음 C에서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서 대추야자를 재배한다. 그렇죠? 사막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 D에서는 툰드라기에서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산가옥이 발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고산가옥 보면은 툰드라기에 좀 어디에 있죠? 열대기후, 열대우림기후도 있어 없어? 있잖아. 자, 열대우림기후의 고산가옥은 어떻습니까? 열대우림? 뭐 피하려고? 침수와 그 다음에 해충, 더불어서 지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열대우림 기후는 고산가옥을 짓는 것이죠. 자, 그다음 5번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넘어갈게요. 자, 지리 정보가 나와 있고 경의도가 나오죠. 경의도가. 근데 경의도가 나오면 긴장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긴장할 필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잘 추론하시면 돼. 주어진 국가는 UAE, 이집트, 카자흐스탄이야. 그리고 옳지 않은 걸로 고르래. 자, 그럼 보자. 가장 어때? 남쪽에 있어. 가장 남쪽에 있는 국가. 가장 남쪽에 있는 국가 어딜까? UAE, 이집트, 카자흐스탄. 아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가장 고위도에 위치해 있죠? 얘가 바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랑 다는 위도는 비슷해. 위도는 거의 뭐 2, 30도대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한 게 어디야?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가 이집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UAE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지 볼게.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다는
UAE는 청장년층에서 어때?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왜? 유럽 저기 뭐냐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외노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안 돼. 되는데 그 외노자들이 거의 다 여자야 남자야? 남자잖아, 그지? 그래서 외노자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 카자흐스탄은 저기 뭐야 UAE보다 국토의 면적 이건 그냥 세계지도 보면 알 수 있죠. 상당히 카자흐스탄은 면적이 넓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다는 나보다 UAE는 카자흐스탄보다 국내 초생산이 적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추론해? 국내 초생산? 지금 여기 나온 자를 보면 1인당 국내 초생산과 총인구가 주어졌어. 그럼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DP가 되는 거지? 뭐야 아니면 자 그럼 곱할 필요도 없어. 그지 않냐? 왜냐면 그지? 국내 초생산 곱하면 어떻게 돼? 얘가 더 많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8번 의외로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어. 어떤 문제죠? 인구 문제죠? 인구 문제? 인구 문제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대륙으로 따지면 무슨 대륙과?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립구도로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로 나오면 선진국과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대립구도로 풀어주시는 게 원칙인데 지금 나온 나라 보면 나이지리아는 저개발국이죠. 미국 선진국이죠. 근데 프랑스야. 여기서 당황한 거야. 원래 평가원은 나라 출제하면 하나는 선진국, 하나는 개도국, 하나는 저개발국을 출제했는데 뜬금없이 미국, 프랑스가 나온 거야. 그렇지만 우리 대원칙이 있죠. 어느 대륙과 어느 대륙의 대립구도로 간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립구도로 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먼저 연령층별 인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인구가 주어졌네요. 자, 그럼 가나다 중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나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겠죠, 나가 미국. 그 다음에 가랑 다 중에 상대적으로 유소년층 비중이 높은 게 어디야? 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개발국인 나이지리아가 되고 가가 프랑스가 된다. 그다음 오른쪽 볼게. 인구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전체 증가율 주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어때?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높은 C가 나이지리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랑 B 중에 자 인구라는 거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립구도니까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가장 작은 A가 프랑스가 되고 나머지 B가 미국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됐고요. 선지 볼게요. 자 1번 50에서 55년 인구의 전체 증가율은 가가 가장 높나? 가가 어딘데? 프랑스 아니죠? 딱 봐도 아니죠? 그 다음 2번 10에서 15년 자연 증가율은 어디가 좀 높아? 나가 가장 높나? 미국이 가장 높나? 아니죠? 나이지리아가 가장 높죠? 그 다음 3번 10에서 15년 나는 가보다 미국은 프랑스보다 자 순유입 인구가 많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 순유입 인구 수야 어떻게 구해야 돼? 순유입 인구수 어떻게 구해야 돼? 총 인구에다가 순이동률을 곱해야 돼. 귀찮잖아. 일단 어떻게 할까? 패스하셔도 돼. 4, 5번 걸르면 되니까. 일단 4, 5번 가볼게. 15년 유소년층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 A, 프랑스가 미국보다 많아? 많아? 아니지? 미국이 더 많지? 아니죠? 그 다음 5번 15년 총인구는 BAC 미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순이잖아. BCA 순이지. BCA 밖에 틀렸지? 그래서 정답 나왔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우리가 순유입 인구 어떻게 구한다 했어? 인구 곱하기 순 이동률로 구한다 했죠. 자, 그러면 미국은 자 2015년에
그 전체 증가율이 한 0.8 정도 되네.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그지? 전체 인구 증가율이 한 0.5 정도 되네. 근데 자연 증가율이 얼마야? 0.4 정도 되네. 저기 프랑스는 0.4. 미국도 역시 0.4 정도 되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저기 뭐냐? 순위 동률은 얼마가 돼? 미국은 한 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한 0.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에다가 순위 동률을 곱해주면 되는데 총인구도 미국이 많고 순위 동률도 미국이 높아 안 높아? 높으니까 순위 인구가 많은 거는 저기 뭐냐? 미국이 프랑스보다 많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넘어갈게요. 농업 문제. 뭐 전형적인 문제죠. 국가별 생산량. 옳은 것은. 자, 보면 밀쌀 옥수수 중 하나인데 어떤 나라들이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보이네. 아메리카가 압도적인 옥수수가 되겠죠. 옥수수. 그다음 나는 어느 나라가 많이 보여? 뭐 러시아,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많이 보이네. 쌀이 아니라 밀이 되겠죠. 밀. 자,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독보적이야.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1위는 어디야? 미국이었죠. 반면에 밀 같은 경우에는 주민미러프. 그래서 중국이 많구나. 그래서 A는 미국, B는 중국이 된다. 이제 밀은 조심해야 될 거는 옥수수는 뭐 생산이든 수출이든 아메리카가 독보적이야. 근데 밀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있어서는 아시아가 1위인데 수출은 유럽이 1위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옥수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입니까? 아니죠. 뭐가 독보적? 아메리카 독보적. 2번. 밀은 생산량 1위 국가와 수출량 1위 국가가 일치하지 않아. 생산량 1위는 중국이야. 근데 수출량 1위는 어디야? 러시아야, 러시아. 불일치하죠.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옥수수는 밀보다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맞죠? 정답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밀은 옥수수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겠죠. 자, 그 다음 5번. A는 미국은 아메리카, B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그죠? 쉽죠? 자, 9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바로 넘어갈게요. 기운인데 뭐가 나왔어? 편차 나왔지? 기온 및 강수량 차이가 나면 뭐 봐야 돼? 주석 봐야죠. 각주 1월 빼기 7월. 강수량도 1월 빼기 7월. 조심해야죠. 그래서 강수량 차이와 기온 차이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나온 지역 볼게요. 북반구의 두 지역이네. 북반구의 두 지역, 남반구의 두 지역.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기온 차이를 먼저 볼게요. 기온 차이를 봤을 때, 자, 플러스 값을 보이는 게 두 개네. 근데 1월에서 7월을 뺀 거잖아. 근데 플러스 값을 보이면 뭐야? 1월 기온이 더 높은 거지. 그러면 북반구야, 남반구야? 남반구겠지. 그럼 CD는 어디구나? 남반구구나. 그러면 나머지 A, B는 어디 있구나? 북반구에 있구나. 먼저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C랑 D는 1월 강수량도 양의 값이야. 근데 B 이놈은 북반구에 있으면서도 1월 강수량이 플러스 값이야. 이거 뭘까? 이놈이네. 그치? 얘는 뭐야? 유일하게 하계가 건조한 기간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하계가 건조하니까 1월달 강수가 마이너스로 나와 플러스로 나와. 플러스로 나오겠지. 얘는 나머지 뭐야? 대륙 동안의 온난 식은 기후. 자, 그 다음 C랑 D 중에서 기온 차이 보면, 자, 결국엔 기온 차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연교차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의 절대값이 연교차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연교차가 5도 이내네. C는
뭐야? 열대기후가 되겠죠? 열대기후. 자, 근데 강수량차는 200ml니까 무슨 기후구나? 사바나 기후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D는 대륙 동안에 여기 들어오. 대륙 동안에 CFA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리해주면 A는 CFA, B는 CS, C는 사바나 남반구, 그 다음에 D는 온난 수변기후 남반구.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1번 문제 A는 C보다 CFA 북반구는 AW 남반구보다 1월의 밤길이가 길겠죠? 그죠? 네, 북반구니까. 자, 그 다음 2번 D는 B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 얘가 저강집이 제일 높지. CS만한 게 어딨어. 그지? 네. 그 다음 3번 B와 C는 CS 북반구와 A 저기 뭐야 사바나 남반구는 둘 다 7월에 아열대 거동이가 받는 거 맞아 안 맞아? 둘 다 맞죠. 맞죠? 그죠? 왜? 둘 다 7월이 뭐야? 우기야 건기야? 건기니까 그지? 정답 몇 번? 3번이 되고 4번 A와 B는 남미 북미지? 바뀌었죠? C와 D는 남미에 위치한다. 그 다음 A에서 D 중 적도와의 최단 거리? 어디가 가장 가까워? 열대기와 가장 가깝겠지? 그러니까 C가 가장 가깝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에너지 문제.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 그리고 세 국가가 주어졌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뭐 호주는 어느 에너지 공급량 비중이 높을까? 뭐 안 봐도 뭐야? 석탄이겠지, 그치? 석탄. 그러니까 A가 뭐가 돼? 석탄. 그다음 미국 이란인데 이제 임팩트가 있는 건 어디야? 이란이죠. 그러니까 카타르나 이란 나오면 카타르나 이란 나오면 무슨 자원이구나? 천연가스구나. 그래서 C가 뭐가 된다? 천연가스. 그 다음에 나머지 B가 석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제 특징은 뭐냐면 2000년도에 그 공급량 비중도 알려주고 18년에 공급량 비중도 알려줬어.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따져보면 석탄은 다 비율이 줄어 안 줄어? 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탈 원전이 탈 석탄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면에 천연가스는 조금씩 어때? 비중이 늘어난다. 느는 양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자, A 볼게요. 저희 선지 볼게요. A는 자 석탄은 주로 신생대 산비층. 이건 뭐야?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2번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 석유가 높겠죠. 3번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뭡니까? 그죠? 석유가 가장 높죠. 그죠?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순이죠. 유탄, 가스원. 자, 다음 C는 A보다 천연가스가 가장 사용하는 시기가 늦고 그 다음 5번 이란은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공급량이 적겠죠. 천연가스가 가장 많죠. 카타르와 더불어서 정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9번 아프리카 산업 및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 및 인구 특성. 나온 나라 보면 알제리, 케냐, 남아공이 나와 있는데 자, 주어진 자료는 1인당 GDP랑 광업제조 생산액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론해야 될까? 보면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게 어디야? 다지.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가장 잘 사는 데가 어딜까? 남아공이죠. 남아공. 그래서 자, 적도기닌, 가봉, 그 다음에 남아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츠와나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1인당 GDP가 그래도 아프리카 내에서는 좀 높은 나라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가랑 나중에 인구 밀도가 압도적으로 적은 나라가 어디야? 나지. 인구 밀도가 적다는 거는 사막 국가구나. 사막에 위치해 있으니까 인구가 적어 안 적어? 영토입이 적다. 그래서 나가 누가 돼? 사하라 사막 있는 알제리가 되고 가가 나머지 케냐가 된다. 이게 실제로 어때? 케냐는 주로 그 산업 구조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수출 구조가 제조업이야? 아니죠. 얘는 뭐였어? 차나 화훼로 이루어져 있죠. 화훼, 차나 화훼. 기억 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드 정책을 시행했었다. 맞죠? 그다음 2번 니은 가는 나보다 애들이 니은 선지를 많이 골랐어요. 제가 응답들 보니까 가는 나보다 케냐는 알제리보다 이슬람교 신자 수 비율이 높다? 이거 뭐야? 우리가 아프리카를 두 개로 구분하잖아.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건조 아프리카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나오잖아.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무슨 비중이 높아? 크리스트 비중이 높고 이 중동 서남아시아랑 더불어서 건조 아프리카는 무슨 비중이 높아? 이슬람교 비중이 높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제리가 어때? 케냐보다 이슬람교 신자율이 높겠지. 그러니까 땡이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출제됐던 곳을 얘기를 언급을 하면은 나이지리아. 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북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에 점이지대 있잖아. 그래서 얘는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분쟁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저기 에티오피아 여기 있죠? 얘는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라 해가지고 크리스트교의 한 종파 중 하나인데 크리스트교가 한 40%? 40% 정도 되고 이슬람교가 한 30%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A는 B보다 어디냐? 알제리는 케냐보다 제조업 생산액, 광업 제조업 생산비율 높죠? 맞는 얘기가 되고 A는 C보다 사막 국가니까 인구율도 낮아 안 낮아? 낮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줬고요. 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기후 편차 문제가 편차 문제지만 이렇게 지금 나온 문제처럼 개정교육과정 문제들이 지금 여태까지의 양상들이 좀 높게 나타나요. 오답률이.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 좀 이제 잘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이쪽 단원들 좀 변별이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개정 2년 차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능 날에 다시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